따뜻한 말과 글 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잘 쓰셔야 돼요. 알았죠? 연애를 위해서 대단한 학습 목표 갑니다. 대화의 원리인데요. 공손성의 원리랑 협력의 원리 두 가지. 이걸 고려를 해서 대화를 하고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과 공동체의 담화 간습을 성찰을 하자. 두 번째 단어는 왠지 시험 범위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이 단어 전체라고 했지만 이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양한 언어 공동체의 특성을 고려를 해서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도록 글을 쓰고 언어 공동체가 다변화함에 따라서 다양해진 언어 실천 양상을 분석하고 언어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면서 국어 생활을 하자. 자, 단어 한눈에 보기에서의 1. 공감과 소통에서 대화의 원리는 뭐라고요?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이 두 가지의 원리를 고려를 하고 듣기 말하기 과정과 담화 간습에 대한 성찰을 해봅시다. 주요 활동으로 가보면 공손성의 원리에는 세부적인 경률이 있어. 협력의 원리에도 세부적인 경률이 있어. 담화 간습 이해하고 성찰할게. 자신의 듣기 말하기 과정과 전략을 점검하고 대화를 하자. 과거의 담화 간습 성찰하고 개선하자. 오늘날의 담화 간습 성찰하고 개선하자. 125페이지 생각을 여는 질문부터 볼까요? 굉장히 따뜻한 분위기의 카페테리아인데요. 대화에도 방법이 있을까? 친구와 만나서 하는 대화, 전화로 하는 대화, 인터넷 대화방에서 하는 대화. 우리는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대화를 나누지.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 대화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 같아. 이해, 공감, 소통. 어떻게 하면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자. 도움말로 가볼게. 친구들과 대화할 때 말을 좀 많이 하는 쪽이십니까? 어때요? 경청하는 쪽이십니까? 온라인으로 대화할 때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이모티콘. 쌤 진짜 물결. 너무 옛날 사람 같지? 쌤 정말 물결 안 하고 싶은데 물결 안 하면 여러분은 너무 딱딱하게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물결을 진짜 안 하면 뭔가 어색해. 이모티콘이 무엇이냐? 쌤은 물결. 친구와의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126페이지 가시죠. 126페이지 쪽수 이거 찰칵 찍어야 돼. 근데 상황에 따라서 무슨 경륜을 잘 지켰는지 어겼는지를 판단하셔야 되거든요. 공손성의 원리부터 가겠습니다. 서로 예의 바른 태도로 대하세요. 예의 바른 태도에다가 밑줄. 상대방에게 공손하지 않은 표현은 최소화시키고요. 공손한 표현은 최대화하세요. 밑줄 끄자. 공손하지 않은 표현 최소화에다가 밑줄. 공손 표현 최대화에다가 밑줄.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는 표현을 줄여라. 부담이 되는 표현은 줄이고에다가 밑줄. 책 좀 잠깐만 빌려줘 하면 안 돼. 빌릴 수 있을까요? 까요에다가 밑줄. 의문의 형식으로 선택권을 누구에게 넘긴다? 상대에게 넘기는 거야. 이렇게 요령의 경륜이야. 근데 관용이나 요령이나 그게 그거지 라고 하면 요령은 상대방에 부담을 주지 않는 거. 관용은 뭐다? 나한테 혜택을 주지 않는 표현. 나에게 부담을 주는 거야. 상대에게는 부담을 줄이고 나에게는 부담을 줍니다. 부담을 주는 표현에다가 밑줄. 내 탓하는 거야. 제가 잠시 집중을 놓쳤나봐요. 제가 좀 놓쳐서 그런데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기 탓하는 거예요. 제가 부족해서에다가 밑줄. 내 탓하기, 나의 문제점을 지적하기, 관용. 상대방에게 부담을 덜어주자, 요령. 찬동이라고 하면 찬성입니다. 칭찬하세요. 겸양은요, 나는 겸손하게 표현해야 돼. 동의는요, 서로의 일치점을 먼저 얘기하세요. 네 말대로 그런 장점이 있네 라는 일치점을 먼저 얘기하시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어떨까라는 차이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공손성의 원리, 요령, 관용, 찬동, 겸양, 동의. 상황 주고 무슨 경륜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헷갈리지만 그 헷갈리는 문제를 쌤이 리허설에 딱 넣어 놓을 겁니다. 협력의 원리, 대화의 목적과 방향에 맞게 상호 협력해야 합니다. 상호 협력에다가 밑줄. 여러분 TMI는 안 돼요. 적절한 만큼의 정보만, 필요한 만큼만 에다가 밑줄. 질은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진실한 정보에다가 밑줄. 관련성은요, 맥락에 맞지 않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맥락에 맞는 정보에다가 밑줄. 태도는요, 모호한 표현 사용하지 마세요. 모호 X, 중의적 X, 명확한 표현을 사용을 하세요. 적당히 저어라 하지 말고 거품이 생길 때까지 저어라.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체면 유지의 원리로 가시죠. 사람들은 대화할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으므로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하여 예의를 갖추어 대화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적극적인 예의 전략, 친근하게 유대감을 나타내며 유대감에다가 밑줄.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을 사용하세요. 소극적인 예의 전략은요,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유감을 표현하세요.
왼쪽 기퉁이 가실까요? 대화의 개념과 종류.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자와 청자 간에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어. 밑줄 자. 하자와 청자 간에 지켜야 할 원칙에다가 밑줄. 공식적 자리에서는 공적 대화, 비공식적인 상황에서는 비사적 대화. 대화를 할 때는 상황을 고려를 하시고 상황 동그라미, 누가 참여했는지도 고려를 해주세요. 참여자 동그라미, 그리고 여러분이 대화를 하는 목적도 고려하세요. 목적도 동그라미. 대화의 원리에 공손성의 원리, 협력의 원리, 체면 유지의 원리에 하나 더. 순서 교대의 원리는 MRC 독점하면 안 돼. 대화할 때 하자와 청자의 역할은 공정된 게 아니니까 MRC를 잘 왔다리 갔다리 끊임없이 순환을 해야 됩니다. 대화의 흐름을 잘 살피고요. 자신이 너무 입만 꼭 다물고 있어도 안 되고요. 그 자리에서 본인만 떠들어서도 안 됩니다. 적절한 순서에 유리해서 적절하게 얘기를 나눠야죠. 127페이지 갑니다. 듣기 말하기 과정의 점검과 조정은 상황과 맥락을 고려를 하세요. 상황 맥락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리고 목적과 의도도 고려하세요. 목적 의도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적절하게 반응하면서 듣고 있는지 점검하며 들어야 됩니다. 내가 말할 때는 말하기에 목적과 상황을 고려하시고요. 청자의 지식 수준, 감정과 태도도 고려하세요. 이거 중요한 거 나왔네. 언어적 표현에다가 밑줄. 지금 쌤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언어적 표현뿐만 아니라 준언어라고 위에다가는 어조, 속도, 강약이라고 적자. 어조나 속도나 강약도 적절하게 잘 맞추시고요. 비언어적 표현 밑에다가는 뭐라고 적지? 표정과 몸짓이라고 적자. 표정, 몸짓. 듣고 말하기를 계획하거나 조정하는 과정, 표현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조정함으로써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상황 별표, 목적 별표. 상황과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합시다. 담화 간습 갑니다. 공동체 안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고유하게 형성된 담화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를 말한다. 공동체의 담화 간습과 성찰. 돌려 말하는 간습. 우리나라 사람들 좀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문 좀 열어줘, 창문 좀 닫아줘 얘기하기보다는 왜 이렇게 춥지? 라고 좀 돌려 말하잖아요. 그죠? 직설적으로 말할 때는 상대방의 감정이 좀 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령의 경륜을 지켜서 왜 이렇게 춥지? 라고 하세요.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을 때는 완곡하게. 그래서 변소라고 하면 변이, 똥이잖아. 소는 오줌이잖아. 그냥 화장실이라고 하자. 죽다보다는 돌아가다라고 완곡하게 돌려 말하자. 겸손하게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예의를 갖추면서 자기에 대한 칭찬은 줄이세요. 스스로를 좀 낮추세요. 변변치 않지만 준비했습니다. 신중하게 말하세요. 상황을 고려하여서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과묵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나라의 말 문화는 너무 입을 많이 떠벌거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3, 4, 1원이라고 해서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세요. 말을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하고 난 후에 해야 합니다. 전통적인 담화 간습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성찰하여서 바람직한 문화는 계승을 하고 오늘날의 사회 문화와 맞지 않는 부분은 개선하여서 바람직한 문화로 계승 발전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의사소통과 담화 상황으로 갈게요.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서는 상황 맥락에 맞게끔 상황 맥락에다가 밑줄 그시고 시간, 공간 고려하셔야 됩니다. 상황 맥락 밑에다가 뭐라고 적고 가자?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도 함께 고려를 해서 차별적인 표현은 안 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표현을 사용해야지. 괜찮지? 오른쪽 귀퉁이에 담화 보고 가자. 담화는 우리 대화의 주거니 받거니를 얘기해. 문자 언어일 때는 그리고 음성 언어로도 대화 나눌 수 있어. 오늘날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를 둘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고 담화의 구성 요소를 기억해 놓자. 상황의 맥락에서는 시간과 공간, 사회문화적 맥락도 있고 말을 하는 하자와 듣는 청자, 그리고 발화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128페이지. 이거는 프린트로 좀 준비를 할 거니까 우리 프린트 어떻게 하기로 했지? 각자 거 준비하자, 알았지? 프린트 안 갖고 와가지고 만약에 규현이가 안 갖고 왔어. 준민이 거 복사를 하는 거에서 준민이 당연히 해주기는 하겠지만 준민이 마음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 각자의 프린트 갖고 와서 각자 프린트 보면서 합시다. 알았죠? 128페이지 갈게요. 대화의 원리.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자와 청자 간에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프린트 안 갖고 왔으면 복사 안 해줄 테니까 영상으로 다시 한번 더 들어. 그냥 이렇게 귀로 들으면서. 알았지? 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자와 청자 간에 지켜야 할 원칙이 뭐다? 대화의 원리 3가지. 협력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그리고 아까 뭐라고 했지? 한 개 더 뭐 체면 유지도 있었지, 그지? 내일 국어 시험인데 떨린다. 넌 어때? 그래? 내일이 국어 시험이었나? 좀 공부에 관심 없네, 이현이가. 너무 떨리는데. 한심하다. 한심하다. 밑줄 긋자. 이현이가 지금 윤희한테 실력 없는 애들이 긴장을 한다? 이거 무슨 경륜을 어겼어요? 상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주는 표현을 사용을 했잖아, 그지? 상대에 대해서 또 어땠어? 비방하는, 한심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얘들아, 우리 모든 발표 주제를 무엇으로 정할까? 일상 속에서 환경을 지키는 방법으로 정하는 건 어때? 나는 모둠으로 하는 과제 싫어. 배고픈데 매점이나 갈까? 대화의 맥락을 지금 지은이가 영 놓치고 있네. 오후의 상황으로 가겠습니다. 준서가 오늘 진로 상담 잘했어? 응,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 아직도 어떤 직업이 내 적성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서 요즘 진로 문제 때문에 너무 답답해. 그래, 고민이 많겠구나 라고 동의해 주는 거지. 그동안 정말 답답했겠다. 맞아, 내 마음 알아줘서 고마워. 준석이 네가 평소에 진로에 관한 책을 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책 좀 읽어라. 시작해볼게요. 공손성의 원리. 서로 공손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를 합시다. 공손하지 않은 표현을 최소화하고요. 공손한 표현을 최대화하세요. 첫 번째, 요령의 경륜은 상대방한테 부담을 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관용은 나한테 부담을, 그리고 찬동은 서로 칭찬하세요. 겸양은요, 겸손하세요. 동의는요, 상대 의견에 찬성을 하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세요. 협력은 적절한 양이어야 되고요. 질은 진실한 정보고요. 관련성은 맥락에 맞는 얘기를 하세요. 태도는요, 모호하거나 중의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마세요. 체면 유지는요,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자신의 체면을 지키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들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해서 예의를 갖추어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예의 전략. 이쪽이다. 유대감, 상대 존중. 소극적인 것은 강요나 명령하지 말고 개인적 권리를 침해한 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자, 잠시만 넘기지 말고 오른쪽 귀퉁이의 대화의 맥락에는 상황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뉘어져. 상황 맥락은 시간과 장소라고 생각하면 돼. 시간과 장소에다가 동그라미. 사회문화적 맥락은 지역이나 세대, 성별, 문화와 같은 관련된 맥락이겠지. 129페이지 갈게요. 1번.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올 거야. 별표. 가에서 한심하다. 실력 없는 애들이 긴장하는 거야 라는 것은 상대방 비방하는 표현. 상대방 비방하는 표현에다가 밑줄 옆에다가 찬동의 경률 어김이라고 적자. 찬동의 경률 어김. 나에서는 모둠 숙제 싫다. 배고픈데 매점이나 갈까? 지금 우리 모둠 발표 주제 정하고 있는데 매점 이야기하는 것은 대화의 맥락에 맞지 않지. 옆에다가 관련성의 경률 어김이라고 적어야 돼. 관련성의 경률 어김. 그리고 다에서는 준석이 네가 평소에 진로에 대해서 책을 안 읽었잖아. 책 좀 읽어라 라고 하면 체면을 유지시키지 못했어. 그지? 체면 유지의 원리를 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면 손상에다가 밑줄. 자, 올바른 대화의 원리는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칭찬을 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같이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시고요. 다에서는 상대의 체면에 대해서 진로에 관한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자, 내려와서 공손성의 원리. 이거 외울 수 있겠지? 협력의 원리 외울 수 있겠지? 체면 유지의 원리 외울 수 있겠지? 외우고 외웠다고 해서 소용이 없어. 적용할 수 있어야 돼. 2번에다가 별표 이런 걸 적용할 수 있어야 돼. 2번 문제와 같은 문제가 나올 겁니다. 좀 헷갈려요. 요령이랑 가용이랑 구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예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130으로 가시죠. 담화감습의 이해와 성찰 갑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유하게 형성된 담화 사용의 규칙이나 태도를 담화 관습이라고 합니다. 담화 관습에다가 동그라미. 우리가 속한 담화 공동체에는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어떻게 말하자? 돌려 말하기에다가 밑줄. 자기에 대한 당당한 표현보다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세요. 신중하게 말하기. 돌려 말하는 관습부터 직설적으로 말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느낌을 줄 수 있으니 밑줄기자. 완곡하게 돌려에다가 밑줄. 변소 대신에 화장실, 죽다 대신에 돌아가다. 겸손하게 말하는 관습은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에 관한 칭찬은 줄이시고요. 스스로를 낮추세요. 신중하게 말하는 걸로 3, 4, 1원입니다. 자, 예리하게 나타난 담화관습 자료 1에다가 크게 별표 하나 치시고 시험에서 나올 거예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김 선생은 담소를 즐겨 하였다.
그가 일찍이 벗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다. 그런데 주인이 술상을 내오면서 안주는 단지 채소뿐이라고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었다. 집은 가난하고 시장마저 멀다네. 맛있는 음식일란 전혀 없고 단박한 뿐이 나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세. 이렇게 상이 음식 상이 굉장히 초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밑줄 그자 한 무리의 닭들이 마당에서에다가 밑줄 푸대접 당한 거야. 닭이 이렇게 많은데 김 선생이 글을 보면서 말했어. 대장군은 천금도 아까워하지 않는 법이네. 내 말을 잡아서 말고기로 안주를 삼으세. 밑줄 그자 말을 잡아 안주로 장만에다가 밑줄 오호 하나뿐인 말을 잡으면 집에 갈 때는 뭐를 타고 돌아가려고. 닭을 빌려서 타고 가면 되지. 밑줄 그자 닭을 빌려 타고 가려네에다가 밑줄 사자성어도 있어요. 빌리 차자에 닭개자 차개기환에다가 밑줄 닭을 빌려서 기환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손님을 푸대접한 거에 대해서 돌려까기 시작한 겁니다. 김 선생의 대답에 주인은 크게 웃고 닭을 잡아서 대접을 했대요. 자료 1에서 예디하기의 폐간문학의 설화입니다. 풍자죠. 그리고 재밌는 웃음의 해학, 재치가 있습니다. 웃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을 하는 재치와 익살의 담화간습. 폐간문학이 뭔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131페이지 가자. 담화간습에서 밑줄 그자 공동체 안에서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고유하게 형성된 담화 사용에다가 밑줄. 자, 전통적인 담화는요. 돌려 말하세요. 겸손하게 말하세요.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세요. 하지만 오늘날의 담화간습은 어때? 자기를 피할 수도 있어야 돼. 무조건 우회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직설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줘야 될 때도 있어. 밑줄 그자 내용을 분명하게 표현해다가 밑줄 수직보다는 수평이야. 수평에다가 밑줄 자율성과 창의성 밑줄 무조건 입을 다무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해. 적극적 표현에다가 밑줄 예디하기에 나타난 담화간습에서 주인은 맛있는 음식일랑 전혀 없고 단박한 것뿐이네. 그저 부끄러울 따름이세. 가난한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낮추어 표현한 것일까? 아, 김 선생은 뭐라고? 닭을 빌려 가고 빗고기 닭을 빌려 타고 가겠네 라는 것은 빗고기의 재치와 익살입니다. 132페이지 계속 이어갈까요? 자료 2도 별표. 자료 2 중요해. 해강은 세윤을 위로하려고 할머니 집으로 데려간다. 상다리가 부서지게 한 상 차려오시는 할머니. 밥그릇을 건네주면서 밑줄이다. 차린 게 없어가지고에다가 밑줄 겸손한 담화간습입니다. 겸손에다가 밑줄 할머니 명절보다 더 많아요. 뭔 소리요. 아침밥도 영감이랑 이렇게 먹었는디 위트. 저기 더 있은께 모지라면 말이요. 잘 먹겠습니다. 우와 대박. 자 내려와서 속담에 나타난 담화간습.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라는 것으로 말조심하라는 거야. 너무 많은 말을 했다가는 말을 삼가야 합니다. 밑줄 끌까? 말을 삼가야 함에다가 밑줄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는 법이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는 것은 역시 말을 삼가라에다가 밑줄 말이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라는 것으로 역시 말이 많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1번에는 돌려 말하는 간습, 2번에는 겸손한 말하기, 3번에는 신중하게 말하기. 자, 2번으로 내려와셔서 공동체의 담화간습은 이해하시고 적절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서 곤란함을 겪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죠? 대화 상황, 밑줄 그자 상대나 상황에다가 밑줄 끄시고 상대나 상황을 잘 고려를 해서 신중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그리고 돌려 말하세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공동체의 담화간습을 계승을 하되 현대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 밑줄 그자 비판적 안목에다가 밑줄 긍정적 의미는 수용하고 부정적인 것은 보완을 하자. 드라마 대본 라켓 소년단에서 배드민턴 소재 이런 건 안 읽을게. 속담의 특징도 한번 볼래? 우리 민족의 전통 생활 문화가 반영이 되어서 간접적으로 상징적으로 압축적으로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133 갈게요. 할머니는 겸손하게 위트 있게, 세윤이는 우더른한테 감사하며. 속담에 나타난 담화간습 자료 3번 다시 한 번 더 별표.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기억하시고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쓴 법입니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는 법입니다. 기억해주세요. 알았죠?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말만 가려서 하자. 공동체의 담화간습을 잘 사용하시고요. 이해하고 잘 지키면서 부정적인 거는 어떻게 하자? 수정하고 보완하자. 부정적인 것은 수정하고 보완하자. 134페이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가나다에서 지켜지지 않은 대화의 원리. 지금부터가 좀 중요해. 1번에다가 별표 셋. 이건 시험에 나올 거야. 이대로 외워.
오늘 시험도 끝났는데 같이 저녁 먹으러 갈래? 라는 제안에 대해서 좋은 생각이야 라고 하면 찬동의 격률. 동의를 해주는 거야. 찬동의 격률. 찬성 맞지? 찬동의 격률. 찬동은 칭찬이다. 미안해 얘들아. 동의의 격률이야. 동의의 격률 이해해줘. 찬동은 칭찬입니다. 미안해요. 동의의 격률. 그런데 봐봐. 한 방에 거절하지 말고 오늘 집에 일찍 가서 쉬고 싶다. 그래도 맛있는 저녁을 쉬고 싶기도 해 라는 걸로는 동의의 격률 잘했는데 그래도 맛있는 저녁을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모호한 태도는 지니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협력의 원리 중 태도의 격률에다가 밑줄 이렇게 모호하면 안 됩니다. 난 버스 탈 건데 너 어떻게 집에 갈 거야? TMI네. 행동만으로 건너고 오른쪽 골목 들어가서 길을 따라 쭉 걸어가다가 맞은편에 있는 책방에 들렀다가 집에 간다. 우리 집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금 가면 지하철에 사람이 아주 많다. 양의 격률에다가 밑줄 끄시고 TMI네.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떡해? 내 짐 좀 들어줘. 내가 뭐 짐꾼인 줄 아니? 체면 유지. 상대방을 좀 비방하는 듯한 느낌을 드네요. 그리고 내 짐 좀 들어줘에다가 밑줄. 상대방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요구를 하면 상대방이 부담스러워요. 요령의 격률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자, 지켜지지 않은 대화의 원리에다 별표 치시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맛있는 저녁 먹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라고 하면 태도가 모호해. 그리고 나에서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어. 그리고 다에서는 내 짐 좀 들어 라는 거에서 요령의 격률을 어겼어. 괜찮지? 그리고 내가 뭐 짐꾼인 줄 아니? 라는 거는 체면 유지도 하지 못했어. 도움말로 갑니다. 남학생은 짐을 받아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여학생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말을 했다. 그냥 보고만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걸로. 그리고 여학생도 내가 뭐 짐꾼인 줄 아니? 이에 대한 반응이고요. 이 상황에서 네 일에 방해가 되겠지만 날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러면 뭐를 지킨 거야? 요령의 격률을 지킨 거야. 여학생의 체면도 세워주는 거야. 그러면 여학생도 내가 들어줄게와 같은 답변이 달라졌을 거야. 남학생의 말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보고 있으면 어떡해? 라는 거는 체면 유지. 내 짐 좀 들어줘! 라는 것은 요령의 격률을 어겼다.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135페이지 가시죠. 생략해도 될 것 같네요. 135페이지는 넘어가서 상황과 맥락을 잘 고려를 하자. 담화 간습 136페이지 마무리 지을게. 다음 라디오 대담을 듣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과거의 담화 간습을 비판적으로 살펴볼게. 과거의 담화 간습에다가 밑줄. 너무 말 조심하는 건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 와갑니다 여러분. 옛말 그른데 없다라는 말이 있지요. 예로부터 전하는 말은 잘못된 것이 없으니 명심해야 한다라는 옛말에 대한 필요성. 옛말이 중요하다. 옛말에는 우리 조상의 지혜와 전통이 녹아 있어서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지만 옛말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일까요? 밑줄 그자. 옛말이라고 해서 모두 옳은 것일까요? 에다가 밑줄. 문제 제기에다가 밑줄. 오늘날 우리의 언어 생활에 맞는지 성찰해보자. 우리말 연구가 정샛별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공동체의 담화 간습을 비판적 안목으로 바라보고 밑줄 그자. 비판적 안목에다가 밑줄.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이랑 고려를 해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문화를 만들기 위한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속담은 소중한 언어 유산이지요. 하지만 우와 이런 여성차별적인 발언을 봤나? 기억에다가 별표. 여자 셋이 모이면 세 접시 뒤집어 놓는다. 예전에는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라는 표현이었는데 좀 순화시킨 것 같은데 밑줄 긋자. 떠들썩함에다가 밑줄. 약간은 성차별적 발언이지. 꿀먹은 벙어리에다가 밑줄. 장애인을 약간 차별하는 말이지. 이런 차별적 인식이 담긴 속담은 안 좋아. 비판적 인식 없이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 네,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뉴스나 신문기사에서도 이런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의 언어 생활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속담 외에도 차별적인 표현을 새롭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의 담화 간습은 오늘날의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되기도 합니다. 이쪽이다.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개선에다가 밑줄. 예전에는 학생의 보호자를 학생의 아버지나 형이라는 뜻에서 학부형이라는 말을 사용했어. 너무 좀 수직적이지. 자녀의 학교 방문과 같은 바깥일은 아버지나 형이 챙겼기 때문이야.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서 어머니의 역할에 관한 인식도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로? 학부모라고 얘기합니다. 부랑 모입니다. 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쪽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언어가 달라진 것에다가 밑줄. 자, 비슷한 단어들 한번 볼까? 벙어리는 언어장애인, 장님은 시각장애인, 기멍어리는 청각장애인, 장애자나 장애우를 장애인,
혼혈하는 다문화 가정 자녀. 4번으로 가십니다. 다음 대화방 내용을 참고해서 청소년의 담화 간습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것은 뭐다? 청소년들끼리 하는 대화에서는 약간 줄임말의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언어 공동체의 사회문화적 간습을 고려를 하고 경청도 하고 정확하고 진솔하게 의사소통, 세대적인 차별의 언어 비속어는 삼가고 국어를 소중히 여기고 언어 규범을 준수하고 내용과 형식의 적절성에 유의하고 배려하는 대화 능력을 하자. 의사소통의 방식과 태도를 성찰하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자. 가상공간에 사용하는 언어의 특징을 윤리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하자. 나머지 다 끄덕끄덕 하시면 되는 내용이라 문제풀이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2-1, 4-1 138페이지. 오, 그래도 끝냈다. 다음 시간에 금요일에는 이욕설 하면서 총정리해야 돼요. 학교 프린트. 요령의 경륜은 상대한테는 부담이 되는 표현은 하지 마세요. 뭐가 되는, 이익이 되는 표현을 늘리세요. 단용의 표현은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표현은 줄이고 부담을 주는 표현으로 사용하세요. 내 탓을 해야 돼. 상대를 칭찬하는 표현보다는 비방하는 표현보다는 칭찬. 겸양은 자신을 칭찬하는 표현보다는 약간 겸손하게. 동의의 경륜은 상대방의 의견에서 공통점을 더 늘려주자. 차이점은 줄이고. 협력은 양의 경륜, 질의 경륜, 관련성의 경륜, 태도의 경륜. 적극적인 예의 전략, 소극적인 예의 전략. 담화 간습은 돌려 말하기, 완곡하게 부드럽게 돌려서. 그리고 무엇하게 말하는 간습, 겸손하게, 신중하게. 전통적인 담화 간습을 비판적인 안목으로 수용해서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맞게끔 개선해서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열심히 풀어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부터 11시까지만 딱 좀 풀고 갈까? 너무 힘드나? 그럼 우리 내적 동기를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택해서 내적 기쁨을 느끼는 행동을 해볼까? 쌤의 외부의 압력 말고 자기가 풀고 싶은 만큼만 딱 풀고 가시면 됩니다. 너무 피곤해서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일찍 가고 싶은 사람은 사실 일찍 가도 돼요. 알았죠? 그 대신 질문 정리만 잘해서 답답한 거 있으면 쌤한테 언제든지 얘기해주기. 4-1 풀어도 되고 2-1 풀어도 되고 다른 거